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테슬라입니다. 저는 2025년도에는 AI를 이끌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기업들에 주목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글에 비중을 실어서 투자를 했었던 곳이고 굉장히 좋은 수익을 냈었던 곳이고 AI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이제는 올해부터는 AI 인프라를 넘어서서 AI를 통해서 본인들의 제품을 드높일 수 있는 기업들, AI를 활용해서 소비자들에게 소구할 수 있는 기업들이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AI 제품을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효과적으로 만들고 판매할 수 있는 기업들에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대표적으로 테슬라를 빼놓을 수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테슬라에 대해서 핵심만 딱딱딱 추려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다만 그에 앞서서 이제 우리 멤버분이 굉장히 좀 훌륭한 글을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좀 보여드리고자 하는데 이 글은 이제 제가 이제 올해 첫날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까지 좀 아껴두고 있었던 그런 글입니다. 이분은 필사단 멤버분이셨고 현재는 필사단 커리큘럼을 전부 다 끝내셔서 필승사단 스터디로 오신 분입니다. 네, 필사단을 탈퇴하시고 필사단 스터디로 오신 분이고 커리큘럼을 전부 다 끝내신 분이에요. 실력은 일취월장했습니다. 실력이 굉장히 좋아지셨습니다. 이분이 좀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자, 한번 보시면 승인 집에 잘 도착하였습니다. 딸내미는 독감 판정을 받아 열이 좀 오르긴 했는데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렸을 적 다른 친구들보다 키가 큰 편이라 농구를 좋아했었습니다. 좋아만 했지 일명 아줌마 슛이라 불리는 여자 선수들의 슈퍼으로 슛을 던질 정도의 실력은 형편없었습니다. 다만 왼손잡이였고 스피드가 좀 있었고 다른 무엇보다 농구를 사랑했고 그 학창시절 저희 고향 내 원탑이었던 어시스트라는 동호회가 있었습니다. 농구를 꾀하는 사람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동네 농구 수준이 그 팀을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어시스트 감독 아저씨와 농구를 한 게임 하게 되었고 제 스스로 뭔가 잘 보이고 싶었나 봐요. 열정을 다해 뛰었습니다. 게임이 끝나고 나선 저한테 말을 거시더라고요. 대학생이세요? 아니요, 고3입니다. 공군사관학교 시험에 떨어지고 내일 모레가 수능인데 농구로 마음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 대화는 약 1시간가량 이어졌고 끝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팀원으로 들어오실래요? 꿈만 같았습니다. 원래 어시스트라는 팀은 중학교 때 이미 선발이 되어 중고교 각종 대회를 휩쓰는 그런 팀 운영이었는데 고3임에도 동기들의 허락만 구한다면 팀원으로 뽑아주시겠다고 하신 거였어요. 다음날 제 동기들의 허락을 다 구했다면서 그때부터 아저씨와 함께 특별 훈련을 받으며 하루 온종일 농구에 빠져들었습니다. 수능도 끝난 마당이어서 기본 하루 10시간씩 농구를 했습니다. 이후 아줌마 슛이 아닌 정상적인 슈퍼를 장착했고 기본적인 농구에 대한 지식이나 움직임은 꽤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3개월 뒤 총 400팀에 참가하는 전국대회에서 압도적인 실력으로 우승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트로피를 아직 고향집에 보물단지처럼 전수해 두었습니다. 이후 사관학교에는 떨어졌지만 저는 공군 조종 장학생을 통해 조종사라는 꿈을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입대하여 2년간 초등, 중등, 고등 과정을 모두 수료하고 결국 25살의 나이로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던 전투기 조종사가 되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가 되던 당일 온통 기쁨으로 가득했지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나의 꿈은 뭐지? 라는 생각에 숨이 탁 막혔거든요. 뜬 눈으로 밤을 새려던 찰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한 단어, 블랙 이글스였습니다. 조종사 과정 중 고등과정 상위 30% 이내라면 지원 가능했는데 이미 그때는 제가 고등과정에서 1등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꿈이었습니다. 6년 뒤 그 꿈을 실현할 기회가 찾아왔고 역시나 또 한 번 새로운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블랙 이글스가 된 이후에 대해서는 아픔이 있다는 것을 저번에 말씀드렸기에 생략하고 이제 저에게 있어 마지막 목표는 스승님이 인정하는 최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분의 이제 마지막 목표가 이제 제가 인정하는 최후의 제자가 되는 것이라고 하죠. 네. 농담같이 들릴 수도 있고 뭔가 진심이 안 담겨져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진심으로 스님께서도 스님께 인정을 받고 결국 목표한 바를 이룬 제자가 되었듯이 저 또한 스님의 제자로서 인정받는 제자가 되는 것, 이게 저의 마지막 목표이자 꿈입니다. 저는 워런 버핏보다 제실 리버모어보다 스님께서 하시는 생각과 방법들이 진정한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을 생각하며 지난 1년 3개월 동안 가장 먼저 보려한 것이 스승님의 마음입니다. 왜 이 종목을 추천하셨을까?
왜 지금 매수를, 왜 지금 매도를 하실까? 왜 지금은 현금을 비축해야 하고, 왜 지금은 노이즈에 흔들리면 안 되고, 왜 반도체의 시대가, 원전의 시대가, 조선의 시대가 도대체 어떤 근거로 올 거라고 하는 것일까? 어떤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걸 봐야 저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것일까? 그럼 앞으로는 어떤 섹터가, 어떤 종목이 유망할까? 왜 굳이 이 두 종목 중 이 종목일까? 이런 생각들을 끊임없이 하였고 제 나름대로 연구하다 보니 이제는 고개가 갸우뚱하는 순간보다 절로 끄덕여지는 순간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종목이 영상에 올라오지 않을까? 혹은 내일은 오늘은 반드시 반도체에 대해 언급하실 거야. 아니라면 원전이겠지. 이제는 스님께서 어떤 코멘트를 하시는지, 그 코멘트 속에 담겨진 알짜는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 나는 과연 어떤 공부를 주도적으로 해야 하고 어떤 부분을 살펴야 하는지 느리지만 조금씩 더 스님의 생각을 잘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의 시간 동안 스님께 배운 것을 토대로 앞으로도 이어질 상승장과 그 언젠가 반드시 다가올 수밖에 없는 하락장에서도 어떤 선택과 판단을 해야 되는지 잘 준비해서 절대 무너지지 않고 스님의 자랑스러운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저에게 주어진 대부분의 시간을 아낌없이 쏟아부어 보겠습니다. 1강 때부터 말씀드렸죠. 스승님의 자랑스러운 제자가 되겠다고 변함없이 저는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동네 농구 수준에 불과했던 놈이 전국대회에서 우승한 것처럼 공부 사관학교도 떨어진 놈이 블랙 이글스에 뽑혔던 것처럼 투자에 있어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심리와 실력을 갖추어 결국 성공한 제자로 남겠습니다. 끝이 아닌 어쩌면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손편지로 대신하여 약식 감사 인사 올립니다. 소대, 중대, 대대병력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닌 슬며시 정밀폭탄 하나 던지는 것만으로도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것처럼 앞으로는 수익률보다 자산의 규모에 더 집중하며 계좌의 숫자를 늘리는 복리의 마법을 펼치기 위해 매일매일 정진하겠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필승입니다, 선생님. 네, 이렇게 좀 남겨주셨고, 이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런 좀 진심이 담긴 글을 읽을 때마다 네, 많은 것들을 좀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기분 좋은 좀 책임감도 느끼는 것 같고, 그리고 말로 표현을 못할 그런 성취감도 역시나 좀 느낍니다. 특히 이제 마음속에서부터 뭔가 뜨겁게 좀 뭔가 오르는 것들도, 이런 글을 읽으면 좀 느껴지는데, 정말로, 네, 정말로 진심으로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나, 이런 글들, 혹은 우리, 멤버분들이 성장하는 것들, 계좌가 좀 빠르게 커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 역시나 좀 많은 것들을 느끼고 있고 제 인생에 있어서 제가 좀 살아있구나라는 느낌을, 살아있구나라는 감정을 가장 직접적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정말로 너무 감사드리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잃지 마시고 꾸준하게 정진함으로써 지금까지 원하는 바를 전부 다 이루면서 살아왔듯이, 네, 투자에 있어서도 본인이 원하는 바를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저 역시나 진심을 다해서 응원하고 기원하고 또 곁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저 역시나 도울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럼 다시 돌아와서, 그럼 제가 왜 그런 테슬라를 좀 보고 있는지 핵심만 딱딱딱 추려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작년까지 2025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결국에는 AI 인프라를 깔 수 있는 기업들에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이런 AI 인프라를 통해서 TPU 칩이라던가 혹은 클라우드라던가 아니면 압도적이고 막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구글, 그리고 이제 AI 데이터 센터를 구성하는데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AI 데이터 센터를 넘어서서 로봇이라던가 자율주행 핵심 칩으로서 이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엔비디아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좀 보고 있는 기업이고, 엔비디아는 지금도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구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비중을 실어서 투자했고 굉장히 좋은 수익을 냈던 기업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런 AI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AI 제품들을 소비자들에게 내놓고 그 소비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소구를 일으킬 수 있는 테슬라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로봇 택시를 만듦으로써 이런 AI를 통해서 가장 큰 돈을, 아주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업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 봤을 때에는 테슬라가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현실 세계의 데이터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기업이고, 그 외에도 AI를 통해서 제품들을 만들므로써 소비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그런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기업 중 하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전기차를 넘어서서 로봇택시, 자율주행,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일단 AI를 활용해서는 가장 잘할 수 있는 기업으로 현재로서는 자리 잡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경쟁력이 저는 당분간은 깨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인터넷 세상의 데이터에서는 구글과 엔비디아가 가장 뛰어난 면모를 보였다면은 현실 세계 데이터에서는 구글,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뭐 아마존이라던가 혹은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가장 큰 경쟁력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는 무엇보다 이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핵심 부품들, 핵심들을 통합함으로써 수직 계열을 완성한 기업이기 때문에 AI를 덧입혔을 때 가장 부드럽게, 가장 효과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점에서 저는 꾸준하게 지켜보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내연기관차들은 이런 각자의 제품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기업들의 제품들을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거기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이제 어떻게 해서든 억지로라도 호환을 시켜서 구현해내는 게 지금의 현실 세계에서 자율주행이라면은, 테슬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테슬라에 맞는 부품들, 테슬라에 맞는 시스템들, 테슬라에 맞는 자율주행, 테슬라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입힘으로써 그런 호환성과 효율성 면에서 압도적인 차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그런 개발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그런 끼우는 단추에 대한 시작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 테슬라의 혁신이 AI 자율주행과 로봇 기술에서 나온다는 점을 봤을 때에도 가장 잘 구현해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테슬라라는 것이고, 특히나 휴머노이드 로봇들, 다른 기업들과 다르게 이미 양산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런 본인들만의 시스템과 수직 계열을 통해서 가장 잘 기술력을 구현해낼 수가 있는 것이고, 가격 경쟁력 면에서도 중국 기업들 제외하면 가장 뛰어난 면모를 보일 수밖에 없는 양산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테슬라를 봐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2주에 한 번씩 OTA 업데이트를 통해서 자율주행에 가장 빠르게 다가서고 있고, 실제로 미국 내에서 한정된 구역뿐만 아니라 이제 뭐 신흥국이면 신흥국, 한국이면 한국, 유럽이면 유럽, 이런 식으로 아예 처음 가보는, 이런 테슬라의 전기차 입장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입장에서는 아예 처음 가보는 지역에서도 반나절 정도, 하루 정도만 자율주행을 하더라도 학습을 통해서 그 다음날부터는 사람이 운전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수준의 그런 자율주행 능력을 보인다는 것을 저는 굉장히 높게 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현재로서는 테슬라에 투자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테슬라에 대한 그런 관심을 꾸준히 가지고 있는 것이고, 올해부터는 AI 인프라를 넘어서 AI를 실질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기업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지지라인이 조금 더 확고해진다거나 변곡점이 만들어질 경우에는 테슬라를 신규 매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한 달에 42,000원이면 제 매수 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AI를 통해서 혹은 이제 우주에 관련해서도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인데, 우주 관련된 기업들은 유일하게 현재는 AI를 통해서 구축할 수 있는 기업들, AI를 보일 수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로켓랩을 현재 투자하고 있어요. 로켓랩은 현재 37%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고, 최근에 일부 수익 실현을 했고요. 나머지 비중은 꾸준하게 가져가고 있는 가운데에서 그 다음 타자로서 볼 수 있는 것들, AI를 통해서 제품의 가치를 드높일 수 있는 기업들 중에서 테슬라를 좀 빼놓을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2025년 같은 경우에는 구글을 탑픽으로 내섰던 것이고, 그리고 올해부터는 구글과 더불어서 혹은 엔비디아와 더불어서 AI 제품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소비자로서 가장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자율주행에 대한 설계와 자율주행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함으로써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에서도 비슷비슷한 데이터와 그 비슷한 시스템을 입힘으로써 자율주행 혹은 AI를 덧입힌 혹은 에이전트 AI를 덧입힌 휴머노이드 로봇을 탄생시킬 수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기업이 역시나 테슬라라는 것이고, 따라서 전기차부터 시작해서 에너지, 인공지능, 자율주행, 로봇택시,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본인들만의 세계를, 본인들만의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가장 앞서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점에서 저는 꾸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올해까지, 작년까지가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것들 선반영함으로써 주식시장의 대장주로 나아가셨던 그런 시기였다면은, 이제 올해부터는 우주라던가 휴머노이드 로봇처럼 AI를 통해서 혹은 패권 전쟁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면모를, 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테슬라에 대한
테슬라에 대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쁜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 싶은 분들은 좋은만 기쁨 다임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제 모든 것들을 전수해드리는 텔레그램 망입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